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80년대, 여자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마주한 현실은 그 시절 여자가 대학을 간다는 건 평범한 저희 집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방직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돈 벌어서 나중에라도 대학을 꼭 가보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 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돈 모아서 4, 50만 원이나 하는 학비를 낸다는 건 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방직공들을 관리하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조금은 딱딱한 태도의 원칙주의자였어요. 누구 앞에서나 당당했고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며 공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남자였죠. 처음엔 그저 관리자와 직원의 관계였던 저희는 한 사건을 계기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방직공 사이에도 파벌이 존재했고 저는 늘 겉돌기 일쑤였는데 그런 저에게 그 무뚝뚝한 남자가 관심을 보여줬어요. 공장에서는 항상 원리원칙적이고 딱딱하던 그 남자는 의외로 자상한 면이 많았어요. 남들 앞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지만 저에게만은 따뜻한 그에게 끌렸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죠.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 사람과 제가 사귄다는 소식에 공장은 시끌시끌했고 평소 그를 흠모하던 많은 여자 방직공들의 시기와 질타를 받았어요. 항상 그는 저를 위해 방어해줬지만 제가 더 이상 그에게 피해 끼치기 싫어서 방직공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그 사람은 앞으로는 본인이 저를 먹여 살리겠다며 저에게 청혼을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아래 결혼하게 되었죠.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해 행복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점도 있었어요. 남편은 말로만 듣던 송귀한집 3대 독자였는데요. 인사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에게 무조건 대를 이어가기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아들 욕심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왕이면 바라시는 남편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죠. 그게 뭐 제 맘대로 되나요? 결혼 첫 해 바로 아이를 가진 저는 시어머니의 온갖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낳은 여자의 팬티까지 입고 생활하게 할 정도로 온갖 방법을 동원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추 나오는 꿈을 꿨다며 분명 아들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다녔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만 갔어요. 마을 잔치까지 준비하신 시어머니의 염원과는 다르게 저는 딸을 출산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시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괜찮다고 또 낳으면 된다며 위로하는 위로를 했죠. 저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태어난 딸아이에게 축복을 해주지 못할 망정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냉대하는 시댁 식구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출산 후 시어머니는 제가 뭐가 그리도 미우신지 병원 한번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죠. 집에 도착한 저를 보신 어머님께서는 손녀 얼굴은 보시지도 않고 딱 한마디 하셨죠. 얘야, 빨리 둘째 준비하거라. 아무리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고 해도 그래도 첫 손녀인데 아이 얼굴도 보시지 않고 둘째를 준비하라니. 그저 제가 아들 낳기 위해 이 집에 시집온 기분이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해맑게 웃는 우리 미연이 얼굴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몸 추스릴 새도 없이 출산 5개월 만에 또 아이를 가졌어요. 하지만 둘째 역시 딸이 태어나면서 시어머니는 물론 연애 때 그렇게 따뜻하던 남편조차 더 이상 저를 보호해주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이니? 넌 몸가짐을 어떻게 했길래 계속 계집애만 나오니? 내가 용하다는 약은 다 지어 먹였는데. 제 몸가짐 때문에 아들을 못 낳는다는 어머님 말에 저도 울컥하며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손녀잖아요. 우리 미연이도 한번 안 품어주시더니 어머님 자식의 핏줄이잖아요. 제가 노력할 테니 우리 딸들도 손녀처럼 대해주세요. 네? 제발요. 네가 할 말이 어디 있어서 어머니께 대들어? 당장 사과드려. 기가 차게도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연이어 둘째 지연이까지 낳고 나니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쳤고 손녀를 제대로 대접하지도 못하는 딸들에게 그저 미안할 뿐이었어요. 무리했던 탓일까요? 그렇게 몇 년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미연이 지연이는 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괄시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조차 어머님의 그런 태도 때문인지 딸들에게 정붙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딸들에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웠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댁살이에도 착한 우리 딸들을 보는 것만으로 숨쉬며 살 수 있었어요. 대접받지 못하는 딸들을 보면서 아들을 낳으면 딸들도 제대로 손녀로 그리고 딸로 대우해줄 거라고 생각한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둘째를 낳고 3년 뒤 셋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간곡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셋째 역시 딸이 태어났어요. 시어머니의 횡포는 극에 달하게 되었죠. 셋째가 딸아이가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악담까지 서슴지 않으셨는데요. 아이고, 인연이 집안을 말아먹으려니로구나. 우리 가문의 대를 끊어놓으려는 집안에 들였구나. 그저 저를 아들 낳는 기계로밖에 생각 안 하신 건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저를 집안 말아먹으려니라고 욕하셨죠. 저도 더 이상 아들 낳기 위해 노력할 힘도 생각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년쯤 흘렀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갓난아기 한 명을 데리고 집으로 오셨어요. 우리 집 대를 이어줄 아이다. 네 남편 핏줄이니 최선을 다해서 길러라. 정말 머리가 띵 했습니다.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내 남편의 핏줄이라니. 도대체 어디서 아이를 데리고 온 건지.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의 핏줄이라니. 설마 씨바지라도 쓰셨다는 얘기세요? 저도 모르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네가 못 낳는 아들 이렇게라도 생겼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저한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당당한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죠. 막상 뛰쳐나오긴 했지만 정말 막막하더군요. 23살에 결혼하자마자 시집살이 하면서 경제권도 없이 살아온 저에게 세 딸을 책임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제 딸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이혼과 함께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은 그 집에 빼앗겼어요. 딸을 원치도 않았고 대우도 안 해줬으면서 왜 딸들을 뺏어간 건지.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아들을 낳아준 그 여자를 집으로 들였어요.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세 딸의 엄마가 된 거죠. 그렇게 딸들을 데리고 갔으면 잘해주기라도 하지. 아들이 생긴 그 집에서 우리 세 딸은 그저 집안일이나 시키면서 천대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찾아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양육할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늘 거절당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대학 갈 시기가 되자 그 집안 식구들은 여자가 대학을 왜 가냐며 빨리 취업이나 해서 집안에 도움이나 되라고 아우성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남은 인생 더 우리 딸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아이들 대학 졸업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식당 일부터 마트 점원일까지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아준 건지 다들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까요? 연락하면서 지내긴 했지만 다 큰 아이들도 바빠지고 저도 제 살 길 찾아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오래 걸렸지. 이제 우리 다 같이 살자. 엄마 집에서 쫓겨나고 우리 세 자매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어. 이제 우리가 모실게. 미연이는 본인이 저와 세 자매가 살 집을 구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같이 살자고 얘기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딸들의 말에 흐르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첫째는 장사머리가 있어 이것저것 사고 팔면서 용돈벌이를 하곤 했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작은 카페를 차렸고 둘째와 셋째도 언니를 도와 일하면서 카페를 키워갔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카페를 하고 있는 건 알았지만 딸아이의 손을 잡고 간 카페의 규모는 제가 생각한 동네 작은 카페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 큰 카페 주인이 우리 딸들이라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죠. 엄마,
우리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셋 다 장학금 받고 공부했고 엄마가 피땀 흘려 번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이 카페 차리는데 종잣돈으로 썼어. 이거 엄마 거야. 이미 2호점, 3호점까지 예정되어 있을 만큼 대박집이 된 아이들의 카페였습니다. 연수입이 살다 살다 0이 이렇게 많은 액수는 본 적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미연이, 지연이 그리고 희연이까지 부모의 이혼에도 빗나가지 않고 바르게 커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렇게 저까지 찾아서 함께 살자고 해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실감나더군요. 아이들이 마련한 집에서 넷이서 전에 없는 행복한 시간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제안을 받고 평생 꿈꿔오던 대학에도 다니게 되었어요. 정규과정은 아니었지만 50이 넘어 아이들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죠. 30살 이상 차이 나는 대학생들과 함께 과제라는 걸 해보는 것만으로도 꿈꾸는 것 같았어요. 과에서 저를 특별히 잘 챙겨주는, 실제로는 아들, 딸 버린 동기들도 있었고요. 수업 후 그 친구들을 데리고 카페로 오면 늘 딸들은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해줬어요. 그 덕인지 30년 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스럼 없이 더 잘 어울릴 수가 있었어요. 여느 날처럼 카페에서 딸과 일도 하고 있던 저는 잊고 지내던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여기가 지연이가 운영하는 카페냐? 돌아본 그곳엔 많이 늙긴 했지만 그 표독한 표정은 그대로이신 시어머니가 서 있었고 그 옆엔 저를 밀어낸 아들을 낳아준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여긴 왜? 내가 못 올 것을 봤느냐? 손녀가 돼서는 이런 좋은 가게를 차려놓고 이 할미를 한 번도 초대 안 하고 너는 어려서나 커서나 이기적이기 매한 가지구나. 애미가 그 꼴이니?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나 손녀에게 악담하는 건 그대로였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이번에 우리 창모 미국으로 유학 보낼까 하는데 누나인 너희들이 창모 유학비 좀 대거라. 너희도 이 집안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어처구니 없는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이는 그저 웃어버렸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희가 왜 창모는 유학비를 대줘야 해요? 도대체 그 집안이란 곳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요?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면서 맨날 집안일 시킨 게 저희 잘 되라고 한 거예요? 그놈의 아들. 할머니가 언제 우리 손녀를 생각이나 해줬어요? 아들 낳았다고 우리 엄마 내쫓아버리고 저 여자 집안에 들인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저 여자? 너는 네 새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이래서 핏줄이 중요하다는 거다. 우리 집안 핏줄에 사람 하나 잘못 들인 이 꼴이 난다니까. 지켜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 딸에게 저런 더러운 싸움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랜만이시네요. 여전하시고요. 어머, 네가 여기 웬일이니? 네가 버린 딸들 좀 잘됐다고 단물 빨러 왔니? 어머님이야말로 손녀는 취급도 안 해주시던 분이 단물 빨러 여기까지 직접 오신 거 아니에요? 참, 듣자 하니 그 잘난 당신 대2여갈 아들놈 사고만 치고 공부도 치지리도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유학이라도 보내시게요? 손자놈 유학 보내고 싶으면 당신의 돈으로 보내. 우리 딸한테 돈 대라 마라 하지 말고. 종 취급하더니 어디서 수작질이야? 내가 지금도 네 며느리로 보이니? 자기 손자놈 유학비 손 벌리러 온 주제에 무슨 염치로 저따위 행동을 하는 건지 옆에 있던 새 며느리는 한술 더 뜨더군요. 당신은 빠져요. 우리 집안 문제예요. 무슨 권리로 그 돈을 주라 마라 하세요? 참,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딸들이 이 가게 제 돈으로 차린 가게라네요. 당신애가 괄시하던 그 딸들 덕분에 저는 이 큰 카페의 사장이 됐고요. 지금은 대학까지 다니고 있네요. 알겠어요? 대학? 사장? 네가? 어디서 뻥을 쳐도. 거기 떨어져 있는 영수증 보세요.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영수증에는 황미숙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박혀 있었고 영수증에 제 이름을 확인한 전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 듯 했어요. 갑자기 누나를 굴리더니 혜미야, 우리 창모 유학 보내야 하는데 너도 한때는 우리 집안 사람이지 않았냐. 창모는 네 딸들 동생이고 네 남편 아들 아니냐. 창모가 집안 일으키면 너한테도 다 도움이 될 거다. 80 먹고 자기 손자를 위해 내쫓은 며느리한테까지 머리 조아리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 없더라고요. 아이고, 아직도 아들 하시네. 무슨 조선시대 박자인간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구분 없는 세상이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바보처럼 사실래요?
당신이 무시하던 손녀들은 자기 엄마 카페 사장으로도 만들어주는데 금지 옥엽하던 손주는 내쫓은 며느리한테까지 돈 구걸하게 만드네요. 참 인생사 모른다 그죠? 옆에 며느리 너도 남일 아니다. 보고도 모르겠어? 네 아들 유학 보내시겠다고? 네 아들이나 잘 지켜. 앞으로 그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차겠다 야. 제 이야기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그들은 불이 나게 카페에서 나가더라고요. 전 남편도 제가 없을 때 가끔 딸아이들에게 찾아와 단물 좀 빨아먹을 거 없나 괴롭히길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길래 저랑 이혼했어도 손녀들에게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저 손주 하다가 정작 진짜 백인 손녀들을 놓친 그 인간들은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제 손녀 손주 보며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보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하듯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